안녕하세요. 지금 카메라 이렇게 킨 이유는 제가 이제 2년 동안의 컬리지 생활 마치고 마지막 졸업 준비 단계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미술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과가 이번 달에 사실 오늘 졸업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 전시에 준비하러 슬슬 나가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썰도 좀 풀어보려고 하면서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졸업 전시의 작품은 만화책이거든요.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만화 페이지 2페이지 그렸던 거 영상 올렸던 거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들어간 코र्스 이름은 비주얼 앤 디지털 아트라고 전반적인 시각이랑 디지털 아트 관련된 모든 걸 진짜 다 배웠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배우고 페인팅 하는 것도 배우고 아크릴, 오일 페인팅, 그리고 피겨 드로잉, 그 크로키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디지털 아트라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디지털 포토그래피 사진 찍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무빙 이미지라고 동영상 편집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웠거든요. 다 기초적인 것들만 배우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동안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이제 어사이먼트, 숙제들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졸업 전시회에 각자 한 개씩 내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고 하고 싶었던 만화를 이제 원고를 그려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10년이 넘게 각종 만화 행사들을 참여를 하면서 만화책을 많이 만들었던, 동인지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동인지 회지를 많이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인쇄소랑 출력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고를 할 때부터 어떤 사이즈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책을 만들 건지 이런 식으로 다 마음속에 결정이 돼 있었고, 그 생각을 하고 원고를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원고를 다 완성을 했는데 그때가 3월 초였어요. 3월 초에 원고를 다 완성을 하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프린트로 가서 이제 샘플로 한번 책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책이 나올지 한번 샘플로 뽑아서 본 후에, 일단 아무래도 학교 도서관이다 보니까 종이 선택지도 없고 퀄리티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어떠한 인쇄소가 있는지 추천을 해달라고 이제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도 막 검색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추천받았던, 교수님이 추천해주셨던 인쇄소는 아무래도 너무 프로페셔널하다 보니까 최소 수량이 40건이었거든요. 저는 이걸 뭐 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시만 하고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냥 선물로 줄 예정이었어서 그냥 최대 10건 정도만 뽑을 예정이었어서 최소 40건은 너무 많아가지고 교수님께는 이제 이거는 힘들 것 같다, 제가 그냥 따로 찾아보겠다 하고 여러 가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에서 믹삼이라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책을 받는 시스템인 그런 회사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캐나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되게 지사가 많은 그런 큰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찾기 전에 집 근처에 있는 개인이 하는 그냥 작은 인쇄소를 한번 가봐서 견적을 한번 냈어요. 제가 만든 책은 컬러 표지에 안에는 흑백이고 내용물은 24페이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싶었던 책의 형태는 중철본이라고 하죠. 책을 크게 뽑아서 양면으로, 그다음에 반을 이렇게 접으면은 그 상태로 이제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4 용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4페이지를 인쇄를 해요, 만화책을. 그 다음에 반으로 접으면은 A4 용지의 반인 A5 용지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만드는 거였고, 견적을 가서 받았는데 한 권당 거의 9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9만 원이고 그 10건을 뽑아다 치면은 거의 100만 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어서 일단 거기는 알겠다고 생각하겠다고 하고 나오고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금액을 한번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야지 가장 싸게 할 것인가. 왜냐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그 정도 페이지와 그 정도의 양의 책을 뽑으려면은 3만 원 넘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이랑. 근데 그 믹삼에서 견적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나마 좀 싸요. 한 권당 8,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건 아닌데 또 다른 데에 비하면은 그나마 조금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결정을 했어요. 파일을 올리고 어떤 사이즈로 할 건지 어떤 용지로 할 건지.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한국도 당연히 이제 인쇄 문화가 발달을 하긴 했어요, 예전보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코미콘도 있고 팬 엑스포 이런 대형 만화 행사들이 매년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보다 비슷하면 비슷했지 덜 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가격대
가격대가 일단 경제적이지 못하고 제가 한국에서 책을 출력을 할 때, 책을 인쇄를 할 때 많이 썼었던 종이 종류들 그리고 두께 이런 것들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가 제일 쌌어. 그래서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10권을 뽑으니까 82불 정도 나왔어요. 그게 한 8만 원에서 8만 2천 원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책을 출력을 하거나 뭔가 굿즈 같은 걸 만들었을 때 배송이 오래 걸리는 게 싫어서 직접 픽업을 가거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게 가능한지 봤더니 안 된대요. 무조건 택배로 받는 것만 가능하대요. 근데 택배비가 15,000원이에요. 근데 픽업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송비, 책값, 그리고 캐나다는 텍스가 따로 붙죠. 텍스가 포함된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원래 정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텍스가 나중에 따로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거의 체감상 거의 2배 정도 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캐나다에서 모든 게 밥을 나가서 먹든 물건을 사든. 어쨌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걔네를 신청을 했죠. 제가 책을 주문한 게 3월 19일이었어요. 3월 19일이었고 그 다음날 제가 올린 파일이 컨펌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제작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3월 20일이었죠. 그리고 걔네들이 말을 했었던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날짜가 3월 31일에 출발해서 그 다음 날인 4월 1일에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의 졸업 전시회는 4월 11일이니까 나쁘지 않은 날짜였죠.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파일을 올리고 결제를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믿고 나는. 근데 3월 31일이 됐어요. 3월 31일 저녁쯤에는 이제 발송을 했다는 문자가 오거나 메일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시 오후 6시쯤에 그 믹삼이라는 회사 CS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왜 지금 출발했었어야 될 그 배송이 아직 연락이 오지 않느냐. 거기 전화 받은 사람이 지금 제작팀이랑 연락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그러면 제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다시 연락을 주세요 하고 제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화했는데 더 이상 전화도 받지를 않아요. 제 전화를 퇴근했나봐. 그래서 3월 31일은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서. 그리고 4월 1일 다음날이 됐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믹삼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팅 상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랑 바로 하는 게 아니고 AI랑 먼저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AI한테 말을 걸어서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물건이 어제 출발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사람 상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채팅을 봤더니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프로덕션 팀이랑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락을 하고 나서 나한테 알려주겠다. 나 알겠다고 또 기다렸죠 저는. 그날이 때가 아침 9시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11시 반 요즘까지 기다렸는데도 계속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시쯤에 오후 딱 12시쯤 돼가지고 또 연락을 했어요. 채팅 상담을. 또 이제 인간으로 넘어갔죠. AI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일이냐 지금 나는 기다리고 있는지 했더니 걔네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대요. 연락을. 그래서 저는 갑자기 화가 나서 아니 나는 3월 19일에 처음으로 주문을 했고 니네가 31일날 보내준다고 해서 나는 열흘을 넘게 기다렸다. 근데 나는 그냥 10권만 뽑을 건데 열흘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연락이 없어. 아직도 제작 중이니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라. 몇 시간만 기다려달래요. 그래서 연락을 준대요. 알겠다고.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어쨌든 걔네들도 제작팀이 아니고 그냥 상담만 받는 팀이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빡이 쳐가지고 저는 이게 캐나다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뭐든지 되게 느긋하잖아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한국은 좀 빨리빨리 그런 게 있긴 하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기도 한데 또 이런 식으로 진상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12시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고 알겠다 몇 시간 더 기다리겠다 하고 기다리면서 혹시 또 몰라서 스테이플스라는 데 갔어요. 스테이플스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알파문구처럼 이제 문구 같은 것도 팔고 여러 가지 팔고 하면서 프린트도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데인데 좀 기다리다가 그냥 저는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뭐 이런 컬러 표지에 뭐 흑백 몇 페이지에 이런 10권짜리 책을 뽑고 싶은데 얼마나 걸리고 또 얼마 정도 내면 될지 가격이 어느 정도일지 그것만 물어보러 그냥 간 거였어요. 근데 거기 있는 직원이 거기 사람도 많아가지고 무슨 질문 하나 하려면은 한 20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0분 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질문을 딱 했는데 갑자기 파일을 올려달라는 거야, 홈페이지에 자기네. 그럼 봐주겠대요. 아니 그냥 내 책 사양 그냥 말해주고 그냥 가격이랑 얼마일지만 말해주면 되는데 굳이 또 파일을 올리라 그래가지고, 또 파일도 엄청 커요. 저는 좀 해상도를 좀 높게 해가지고 그리거든요. 그래서 파일 올리는 것도 한참 걸렸는데,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한참 걸리니까 다운받는 것도 한참 걸리겠지 거기서. 그래서 한참 또 기다리다가 가격을 물어봤더니 한 권당 15,000원 정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그 믹삼에서 주문했었을 때는 한 권당 8,000 얼마 정도였는데,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배송비까지 합쳐서 10,000원 정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거기가 그래도 좀 더 싸잖아요. 근데 15,000원이었고 한 권당. 그래서 친구한테 좀 상담을 했더니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그러면은 일단 한 권 정도 여기에서 스테이플에서 미리 뽑아놓고 그냥 백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믹삼에서 보내주는 게, 오면 그거 쓰면 되고 안 오면은 너는 이미 한 권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걔를 쓰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스테이플스에서 직원이 샘플 한 권을 뽑아줬는데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막 이상하게 막 얼룩도 묻어 나오고 페이지도 막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15,000원이나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 돈을 내고 굳이 백업으로 뽑아 놓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이냐 하고 있는데, 마침 오후 4시 반에, 그러니까 12시에 제가 연락했었는데 그 몇 시간이라는 게 거의 5시간이었던 거예요. 4시간 반 만에 4시 반에 믹삼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책이 발송을 했대요. 저는 제 예상에 4월 1일 오전에 제가 아침에 연락을 했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책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튼 출발을 했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그지 같았던 그 스테이플스 책은 거기서 뽑지 않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더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죠. 다음 날이 돼서 걔네들이 보낸 배송 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UPS더라고요. UPS로 발송을 했대요. 그래서 UPS 트랙 넘버를 이제 알려줬는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보통 한 픽업했다 치면은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사이에 업데이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회를 거의 20시간 좀 지났을 때쯤에 했는데 라벨지가 생성됐다는 얘기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믹삼에 상담을 채팅을 했죠. 그래서 아직 트랙 넘버가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얘네들이 진짜 드라이버가 픽업한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니 픽업한 게 맞대요. 픽업했다는 컨펌을 받았대요, 그 제작팀에서. 그래서 알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 그 얘네들이 하는 말이, 가끔씩 이제 그 배송기사들이 라벨지 스캔을 까먹고 안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알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4시, 5시 될 때까지 조회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UPS에 연락을 했어요. UPS에 연락을 또 했더니 UPS도 또 글로벌 기업이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캐나다에서 전화를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캐나다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 상담사랑 통화를 했더니 걔네들도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벨지를 걔네들이 스캔을 한 게 아니니까, 기사들이 아직도 스캔을 안 했으니까 걔네들이 보기에는 아직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픽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거기 또 겁을 먹고 또 믹삼에 또 연락을 했죠. UPS에 연락을 했더니 아직도 픽업을 안 했다고 한다. 어떻게 또 된 일이냐 했더니, 자기네들도 이제 이런 일 많이 겪었다고, UPS에서 가끔 기사들이 스캔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무사히 배송이 된 경우가 많다. 조금만 기다려보라. 그래서 알겠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 9시 50분, 밤 9시 50분이죠. 밤 9시 50분에 드디어 이제 조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뜨는 거예요. 그날이 4월 2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3일 그 다음날 저녁 6시? 7시? 그쯤 드디어 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 늦은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말했던 4월 3일 32일 날 출발하고 4월 1일 날 받고, 이거를 보고 제가 열흘 넘게, 2주를 넘게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이건 나한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졸업 전시회 상품이고 졸업 전시회에 이제 보여줄 거고 저한테 엄청 중요한 거니까, 제 인생에 진짜 한 번 있을 법한 그런 졸업 전시회잖아요. 제가 또 언제 또 학교를 다녀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엄청 중요한 거고, 저는 이 작품을 엄청 빨리 끝냈단 말이에요. 거의 졸업 전시회 한 달도 더 전에 끝냈는데, 작품 자체를 이 인쇄 때문에, 인쇄가 늦어져서 책을 늦게 받아서 전시회에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건 정말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초조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막 몇 시간 기다리다가 또 연락하고 이랬던 이유는 저를 그냥 크레이지 코리아 워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미친 여자 빨리 일 끝내버려가지고 우리한테 다시는 연락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만들 심산으로 계속 연락을 한 거였어요. 한국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한국이었으면 제가 연락하기 전에 미리 보내줬겠죠, 책을? 아무튼 그래서 책은 무사히 도착을 했고, 썩 엄청나게 막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이 가격대에 이게 최선이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이 책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상태로 만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제 제가 원했던 퀄리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펜은 두꺼운 재질이고 안에는 조금 얇은 재질인데, 그러니까 이 캐나다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종이가 되게 미끈미끈한 재질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지가. 제가 원했던 거는 원래 한국에도 있는 그런 종이 재질이고, 저희가 만화책 같은 거 볼 때 약간 갱지 느낌의 살짝 회색 느낌의 그런 종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이로 하고 싶었는데 그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재질의 종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만약에 책을 뽑을 때가 또 있다면 그냥 한국에서 주문해서 배송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해외 배송으로. 어차피 그게 더 싼 거 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졸업 전시회를 준비할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모든 준비를 교수님들만 조금 도움을 주시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학생들이 각자 할 일을 나눠서 너는 무슨 인스타그램을 관리해라, 너는 무슨 포스터 디자인 해라, 이런 식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책을 맡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 마케팅 팀을 담당을 했고, 제가 맡은 일은 머천다이즈라고 그냥 굿즈 만드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이제 자처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냐면은, 이제 저희가 4월 11일부터 20일 동안 졸업 전시를 한다 치면은 4월 11일 시작하는 그날은 오프닝 리셉션이라고, 약간 귀빈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사람들 막 초대하고 학교장님도 오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귀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였어서,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돈 지원이 안 되는 줄 모르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막 나열을 했어요. 저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토트백, 캔버스 토트백 같은 거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엽서도 만들고 싶었고, 엽서 같은 경우를 만든다면 저희 학생들 작품 같은 거 몇 개 골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엽서 만들고 싶었고, 핀 버튼이라고 이제 애기들이 가방에 막 달고 다니는 그런 버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고 싶었고, 뭐 포스트잇도 만들고 싶었고, 아무튼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돈 지원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다가 저희 학생 중에 핀 버튼 만드는 기구를 갖고 있던 애가 있어서 걔한테는 이제 그걸 맡기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하고 싶었던 그 토트백에 저희 전시회 로고를 박아가지고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그냥 돈을 모아서 만들자, 뭐 한 사람당 뭐 10,000원에서 15,000원씩 모으면은 어떻게든 충당은 되겠지. 그리고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일하는 인쇄소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쪼아가지고 공짜로 인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트백은 이제 완성이 됐고, 엽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장님을 협박해가지고 공짜로 만들었어요. 핀 버튼도 됐고, 엽서도 됐고, 이제 토트백도 됐고, 이제 또 하고 싶었던 건 스티커가 하나 있었거든요. 스티커도 하고 싶었는데 걔도 이제 돈이 드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가, 학교에 뭐 3D 프린터도 있고 인쇄 크게 출력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최첨단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짜로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한 학생마다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스티커 만드는 기계가 있으니까 이거 여기서 우리 거 만들면 되겠다. 우리 이제 학교에서 전시회 할 건데 잘 어떻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원래 주어진 개수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어떻게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사람당 요 정도 한 시트에 들어가는 그것만 뽑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명이 우르르 같이 가서 부탁을 하면은 여러 장 뽑게 해줄 거냐 이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어쩌라는 거야. 학교에서 우리 학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우리한테 베푸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해주는 게 없어. 그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커의 크기를 조금 많이 줄여서라도 최대한 많이 스티커를 만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만들었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 보기 위해서 갑니다. 일이 참 많았어요. 한 달 안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지 같은 학교의 운영 시스템. 우리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투명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오늘의 룩입니다. 자켓까지 입고 tears have been shed over this, especially this last semester. But just wanted to thank all of you, students, for your commitment, devotion, and hard work. And this is really to celebrate all of that. And I know all of you are going to be going on to bigger and better things.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국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이걸 샀거든요. 아마존으로 샀는데 다 터져서 온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하얀 게 뭔가 했어. 무슨 모래가 떨어진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박스에서 하얀 게 뭐가 나오더라고. 이게 얘네들이 포장을 잘못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안 붙어 있어서 여기로 하얀 가루들이 죄다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 뜯어봤는데 10박스를 샀거든요. 10박스가 거의 다 이래요. 거의 90%가. 내일 모레 이제 한국 들어가는데 환불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한두 개가 이렇겠지 하고 그냥 닦으면 괜찮겠지 하고 닦고 있었는데 10박스가 다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닦다가 너무 화가 나서 환불 받아야겠다고 아마존 켰는데 이 상태 보더니 다행히 리턴은 안 해도 되고 그냥 환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지? 80개를?